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427페이지 조선 후기의 문화, 그러면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전근대편의 마지막 단원이 됩니다. 벌써 이제 다음 강좌부터 여러분들 근현대사로 넘어갈 거예요. 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의 문화를 얘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무엇부터 얘기를 하냐? 과학기술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누가 무슨 책을 했냐, 누가 무엇을 만들었냐,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대강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 서양 문물들이 들어와요. 서양 문물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우리나라에서 당시 청나라에는 꽤 많은 서양 문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나라 사신들이 가면서 청나라에 있는 서양 문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왔느냐? 고려만국전도. 자, 고려만국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진에서도 보일 겁니다. 교재에 보면 고려만국전도는 명나라 말기에 마테오 리치라는 서양 선교사가 그린 거예요.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이게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왜? 자, 중국 사람들, 당시에 명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중국이란 나라는 세상의 가운데 있는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당연히 세상의 한가운데지. 아니었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도, 중국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알게 된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청나라 넘어와서 중국에서 많이 복사가 돼갖고 만들어지다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죠. 야, 중국이 세상의 가운데가 아니었구나. 중국이란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자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천리경. 천리경은 뭡니까? 자명종은 여러분들 따르릉 울리는 시계. 그 다음에 천리경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망원경이죠. 망원경. 그거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망원경은 지금 봐도 재밌어요.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서양인들도 들어옵니다. 누가 있었냐? 벨테브레이. 벨테브레이는 여러분들 아예 우리나라에 귀화를 합니다. 박연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어느 왕 때 들어왔냐면 인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히 무엇을 만들어요? 홍위포라는 거. 서양식 대표를 바로 홍위포라고 불렀는데 이 홍위포라는 걸 만드는 큰 도움을 준 표류했던 사람이 바로 벨테브레이죠. 그리고 하멜이 또 들어옵니다. 하멜 같은 경우는 자 어느 왕 때 들어왔냐면 효종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시 효종이 무엇을 했느냐?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훈련도감에 소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조총을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게 돼요. 하지만 하멜은 결국 네덜란드로, 우리나라에서 부산으로 간다면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밀항을 하고 일본 나가사키에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하멜 표류기를 쓰기도 했었죠. 자, 이게 있었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문. 천문학과 그 다음에 역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역법이라면 그냥 달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문학에선 괜히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무엇이 들어오느냐? 지전설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다. 지구가 돈다예요. 돈은 지구에는 가운데가 없다라고 제가 홍대용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홍대용보다 먼저 이 지전설을 얘기한 분이 바로 김성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 홍대용이 되죠. 홍대용 제가 뭐라고 해서 지전설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역법에는 뭐가 있었느냐? 희연력. 희연력이라면 효종 때 누구? 김육의 주장으로 받아들였다. 이것도 다 어디서? 자, 실학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입니다. 이런 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누가 있었느냐?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허준. 이 정도는 다 알죠?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효종 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허준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사가 있었는데 허준이 인정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이 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허임이란 분이 계세요. 허임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허임은 침술
침 놓는 기술 알죠? 침술의 1인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허준한테 침을 놓으라고 하니 허준이 그런 얘기를 했다. 침에 있어서는 저보다 허임이 더 위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지. 그래갖고 이분이 쓴 것이 침구 경험방이라는 걸 만들었고요.